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월호 참사, 결국 우리 사회가 빚어낸 참사다. 예. 그리고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후에 사고 수습하는 국면에서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한계. 네. 좀 사회적으로 다루는 그런 칼럼들이 많이 신문에 보입니다. 네. 한국일보가 세월호를 잊지 말자 특별기고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면에는 사회학자 엄기호 선생 글이 올라왔습니다. 죽은 자를 모욕하고 남은 가족을 비웃는 권력, 이런 제목입니다. 예. KBS 보도국장이 죽은 이들을 교통사고와 비교하면서 모독했다.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그동안 울분을 참지 못하던 유가족들이 행동에 나섰다.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자식들의 영정을 떼어서 그 사진을 들고 KBS로 올라갔다. 따뜻하게 꼭 끌어안아도 시원찮은 자식의 차가운 영정을 가슴에 품은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제는 제발 저 세상에서라도 편히 쉬기를 바라는 자식을 다시 이 지긋지긋한 세상으로 불러들이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옥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식의 죽음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처구니 없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음이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 죽음의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진 언론인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독됐다고 했을 때 가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인륜이자 천륜이라 부르고 서양에서는 신의 법, 친족의 법이라고 부른다. 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은 자식의 영정을 들고 거리로 참담하게 나와야만 했을 것이다. 살아있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죽은 자녀들의 존엄을 위해서 말이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윤리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지만 그 고통과 슬픔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때 사람은 차라리 그 얼굴을 비낄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을 대면하는 순간 윤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날 그 길거리에서 죽은 이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그 누구도 존엄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인간일 수 없었다. 엄기호 선생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도 없고 안전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죽은 이와 산 사람 모두가 모욕당하고 존엄이 짓밟히며 인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안전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월호의 참사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은 사람이 패배하지 않는, 다시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모독당하지 않는 존엄이다. 다시는 죽은 이와 산 사람이 모욕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장겸 MBC 보도국장이 유족을 진짜 깡패다 이렇게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답을 할까요? 일부 언론에 나온 김장겸 국장의 반응은 절대 그런 일 없었다.
이거였는데 말이죠. 예. 그것도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MBC 홍보실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관련 다른 기사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수습, 구조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자, 진선미 의원의 이런 그 질의가 아주 예리했는데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부터 10시 53분 사이에 해경 상황실과 전남 소방본부 119 상황실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7분부터 시작된 녹취록을 보면은 해경 상황실 관계자가 배가 침몰됐습니다. 라면서 다급히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119 상황실 관계자가 어느 정도 구조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해경 상황실에서 다 못 뛰어내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냐라고 물으니까 해경 상황실은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대화는 뒤집힌 세월호가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10시 7분부터 10시 10분 사이에 오간 대화였습니다. 해경은 대량 인명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해경의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은 청와대에 10시 7분에 1보를 보냈고 3보는 또 11시 20분에 냈는데 11시 현재 인명피해 없음이라고 적은 상황보고서를 계속 올렸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조자 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11시 50분에 보고된 4보에 이르러서야 명시가 되는데 여기에도 승선원 477명 가운데 사망 1명, 구조 162명 외 구조 작업 중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시신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명피해에 넣고 배 안에 갇힌 300명이 넘는 승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을 해경 상황실과 119 상황실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은 초기 대응 과정에 심각한 문제였다라고만 답할 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뉴스케이를 통해서도 상세히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119가 해경에다가 구조 중인 해경에다가 중앙부처의 높으신 분들이 곧 팽목항으로 오는데 구조된 사람들 팽목항으로 오게 하라. 이렇게 계속 종용하는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 녹취된 녹음분이 공개가 된 겁니다. 119하고 해경의 이제 통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119는 아니 그 높으신 분들이 곧 올 텐데 그 왜 엉뚱한 섬에다 갖다 놓느냐. 빨리 팽목항으로 데려와라. 구조자들. 한마디로 높으신 분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해경이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조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더 닥달을 해요. 아니 그쪽 사정도 있지만 이쪽도 빨리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이 부분을 추궁하는데 눈물을 흘리더군요.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글을 올린 교사 43명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징계하기로 한 거죠, 한마디로. 공무 외에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명을 밝힌 교사 43명이 지난 13일에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선생님들이 징계를 각오하지 않고 이런 글을 올렸으니 만무하겠죠. 예. 이게 사실 이 교사 43명만의 입장입니까? 아이들 추모도 못하게 하는 이 박근혜 정권의 이 폭압, 정신적 폭력,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건 정권이 아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저건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교사들의 의지가 이런 교사 선언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비판 교사에게 입 막는 것 말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진도체육관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네, 라면 먹는 거. 예. 네, 라면 먹는 거가 그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모양이죠. 예. 라면 국가공무원법 이전에 예. 인간 기본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법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앞서서 교사 43명만의 입장이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경향신문 14면을 보면은 이 교사뿐만 아니라 해외의 학자들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해외의 학자 무려 1,074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성명을 냈는데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박근혜 정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성명, 해외에서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한 성명 가운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세대 교수 131명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참사의 근본 원인은 물질적 탐욕에 젖어서 생명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황금만능주의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중심주의에 있다라면서 세월호 침몰과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경희대 교수 179명도요. 스승의 날을 반납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지 않은 부모들의 비통한 심정으로 스승의 자리를 돌아본다. 교육은 사회적 불의에 적극 개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불의에 적극 개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 선생님들 43명의 입장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교육은 그냥 라면 먹는 거다라는 이 교육부와는 차원이 다른 정신과 철학입니다. 자, 이 사실 지금 교육부만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검찰 말이죠. 불법 시위에 단순히 가담한 것도 삼진 아웃제도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면서 천막을 철거하려는 중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저지하고 또 점거 농성 가담자를 검거하려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쌍용차 범국민 대책위 관계자 2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 2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종전까지 집회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가자는 약식 재판을 청구해서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벌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불법 시위 삼진 아웃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불법 사범 삼진 아웃제라는 건 뭐냐면요. 3번 정도 집회에 단순히 가담을 하다가 걸려도 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촛불 시위가 번져나가니까 검찰이 서둘러서 대응에 나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권과 보수 언론이 순수한 추모와 정치적 집회를 칼로 두부 자르듯 구분해서 촛불 집회가 정치적 성격을 띨 것을 경계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런 검찰의 처분이 나왔단 말이죠. 예, 세월호 촛불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이 나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집회나 시위가 사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정치는 시민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럼 투표도 하지 말아야죠. 물론 그 애비가 보면 말이죠. 투표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예. 반드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국면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아비나 딸이나, 별 다르지 않다.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댓글 달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또 투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지하는 사람한테 댓글 많이 달기. 예. 예. 유병헌 일가 이 수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 짚는 기사들이 오늘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상한 검찰의 행태를 오늘 한겨레가 11면에서 짚었습니다.
유병헌 씨의 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둘째 아들 유혁기 씨, 그리고 첫째 딸 유섬나 씨. 세 차례나 지금 나와라.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예. 불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겨레는요, 출석 종용 과정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태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게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 태도를 보면은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비난이 집중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대목들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예. 이 구원파 신도들의 반발로 유병헌 전 회장의 출석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비판 여론을 높여서 강제 구인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인데요. 여기에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해석하자면 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병헌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유병헌에게 독박 씌우려는 그런 정권적 차원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계광장이나 이런 데 모이지 말고 네. 유병헌 집 앞에 가서 모여라. 이런 얘기입니까? 유병헌한테 가서 따져라. 뭐 이런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그분한테 욕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뛰니 경찰도 뜁니다. 시민 김모 씨 35살인데 주말인 지난 11일 11일이면 일요일이죠. 예. 친구와 함께 경복궁에 입장하는 순간 경찰관 2명이 통행을 제지했습니다. 자신만 막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노란 리본을 달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란 리본 달아서 나만 제지하느냐. 그렇다.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노란 리본을 달았다고 관람도 막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경찰은 신분증 보여달라. 가방 보여달라. 이러면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 소속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경찰은요. 노란 리본만으로 일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또 불심 검문을 하는 거. 이거는 불법 행위죠. 직권남용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너는 노란 리본을 달고 있으니 아무래도 반정부 성향일 것이고 따라서 청와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신분증 보여달라. 가방 열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정부 부처 장관들이 노란 리본 달고 국회에 들어왔던데 국회 경위들 안 맞고 뭐 했다는 겁니까? 게다가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인 서청원 의원도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반정부 인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청와대를 위협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경찰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청와대를 위협할 불순분자라면은 그 노란 리본 달겠습니까? 뭐 생각을 해도 결국 이거는 저 사람이 정말 청와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노란 리본 달고 다니지 마라. 그 청와대를 향해서 불만 표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추모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어제 국회에서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공개된 건 아니고요. 경향신문이 입수한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를 보면은 세월호는 사고가 나면은 가장 먼저 어디다 보고하는 줄 아십니까?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제가 제주지부. 이 기사를 왜 답을 맞췄냐면요. 예. 국민일보가 보도했다가 내린 기사였습니다, 이거. 아, 그렇습니까? 미디어오늘에 났던 기사였죠.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군요. 아니, 국민일보는 왜 내렸습니까? 그쪽에서 좀 내려달라고 했다고. 국정원에서? 예,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기사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를 보면은 세월호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었다는 겁니다.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지금의 해양수산부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개통도를 보면은 국정원 제주 인천지부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세월호는 어떻게 했느냐? 네, 세월호도 오전 9시 10분쯤 국정원의 문자 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초기부터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국정원에다가 여기 종북 있어요라고 신고했다면은 국정원이 모른 척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그건 그렇고 민간 회사가 국정원에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상식에 벗어난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승객 구조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재난 구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정보기관에 가장 먼저 보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정부의 무능, 오늘 조선일보가 또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재해와 재난에 대처하는 안전 예산에 일관된 개념조차 없이 나라 돈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안전 예산이 얼마인지 정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등 일선 부처들이 안전예산을 각각 파악해서 정확한 전체 규모를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책연구원장은 안전예산 실태를 보면 그동안 국가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모토로 외쳤지만 큰 그림을 보고 이를 챙기는 곳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세계일보 6면을 보니까 유경근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4월 16일에 그날,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한 달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됐다라고 말하지만 유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 잃은 슬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식 잃은 슬픔이, 아픔이 더 커진다. 그래서 몸서리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물에 떠있던 2시간 반 동안 선내 진입 시도조차 못했던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유족들의 첫 번째 바람이다.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구조에 나선 함정에다가 무전으로 4차례에 걸쳐서 선내 진입과 승객 대피를 지시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이런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특히 침몰 당일부터 3일 동안 정부가 구조활동을 거의 안 했고 사실상 방조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잘못된 행태의 원인과 과정이 밝혀지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유족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이든 특별법이든 명확하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겁니다. 유경근 대변인이 저희 국민 TV와 단독 인터뷰를 했었지요. 그때 이분이 사고 당일 그 다음 날까지 구조는 없었다라고 말했었고, 예. 이것은 구조 당일과 그 다음 날 정부가 아무런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점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방송에서는 무슨 헬기가 함정이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구조 작업이 뭐 그야말로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기사를 쓴 기자는 개새끼 평가받았고 그리고 그런 보도를 했던 그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했던 KBS의 여자 PD는 뭐 참 이 방송으로 인용하기 힘들 정도의 욕을 얻어먹는 장면이 생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앞서서 지난 2월에 경북 경주의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부산 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을 줄 수 없다는 공문이 부산 외대에 발송됐습니다. 동부 화재가 이 부산 외대에다가 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 대표 등은 학교 측 과실이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민사적 과실까지 없어지느냐라면서 학교를 항의 방문했고요. 학교 관계자도 아니 그 보험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학교 허가나 교직원 인솔이 없었다는 점이요. 그런데 보험금 줄 수 없다. 뭐 지나간 사건을 왜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이게 바로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도 닥칠 그런 고통이 아닐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최호선 영남대 외래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보험사
와의 싸움에 대비해야 된다. 우리 실종자 가족, 유족분들.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일보 일면에는 아예 거의 단언하다시피 했는데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또 발견됐다. 서울 근교 청계산에서 말이죠. 예. 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무인기 잔해가 아니라 문자 잔해였습니다. 그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 문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안반 사이에 교묘한 각도로 자리 잡아서 비행체처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자, 그런데 말이죠. 합참은 이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서둘러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비행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화장실 문짝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유영원 군사전문기자, 이분이 6년에 기자수첩에 칼럼을 썼네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거듭하는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런데 이 합참의 발표도 그렇고 얼마 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것처럼 브리핑하면서 북한 내에서 4월 말까지 큰 거 한 방 터뜨린다는 얘기가 돈다라면서 그런 떠도는 말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지만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됐고 4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요. 군 당국은 대북 관련 사항에 대해 성급한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의 교훈을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런 유영원 기자에게 비판을 받는 합참 국방부 상당히 속이 쓰리겠습니다. 왜냐? 예. 김민석 대변인 자체가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출신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선배인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유영원 조선일보 기자가 또 누구냐? 인간 어뢰라는 참 전대미문의 천안함 사건인데요. 전대미문의 괴담을 만들어낸 분이기도 하지요. 예. 예. 이 문짝이 발견된 산이 좀 이채롭습니다. 서울 근교의 청계산인데 네. 석기봉 만경대입니다. 석기봉 만경대예요. 예, 종북산이라고 또 갖다 붙이는 거 아닌지. 석기봉 만경대. 예. 공교롭네요. 예. 자, 북한은 세월호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인기 이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하게 될 굴욕적인 패배가 확연해지니까 거기에서 모면해보기 위한 출로를 무인기 사건에서 찾아보려는 건 역시 박근혜 패당의 교활한 속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참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가 여론조사를 내놓았는데요. 서울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점점 그 격차를 벌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이 송영길 후보가 뒤처졌는데 말이죠. 역전이 돼가지고 이번엔 유정복 후보가 뒤처지는 양상이 되고 있고 점점 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아직은 남경필 후보의 우세 기조지만은 급속하게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고 급속하게 좁혀지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서울에 근접한 대도시 중심의 경기도 도시들을 중심으로 김진표 후보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을 보니까 말이죠. 동아일보 조사를 보니 윤장현 후보가 광주광역시죠. 이 3자 구도에서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전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일 예. 후보를 낸다면은 윤장현 후보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최문순 지사가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녹음 파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일단 한 명이 더 구조를 해야 되니까 초도차로 일단 무조건 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그 위에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지금 소리를 못 한다니까요. 잠깐만요. 우리 실장 팀장님 좀 바꿔드릴게요. 이게 여보세요? 네.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 중앙부처에서 지금 우리 쪽은 내려오고 있다는데 팽목항으로 일단 모든 사람들 온다는데 어떡하죠 그거? 그 위에 그 중앙부처에서 온다는데. 아니 높은 양반들이 초도차로 오든 팽목으로 오든 저희들은 모르겠고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다 치고요. 119 상황실이 팽목항으로 구조자를 옮기라고 요구하자 해경 측은 처음에는 높으신 분이 팽목으로 오는지는 모르겠고 우린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 119 상황실 요구에 따랐습니다. 일단 기사 구조가 우선이지 바로 어떻게 아니요. 지금 해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팽목항으로 다 직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방방재청 119 상황실이 해경의 구조자 이송 장소를 현장에서 가까운 섬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모이는 팽목항으로 바꾸라고 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도 바로 이 국회 상임위였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 달이 돼가는데 이거를 처음 보십니까? 각자 저마다 중앙부처마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체크하셨어야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10시 34분부터 11시까지 25분 이상 소방재청과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간부들이 팽목항에 있으니 그 구조한 사람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오라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25분 이상을 해경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11시에 보고된 사항에도 인명 피해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119도 알고 있었고 해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7분에 침몰했다고 알고 있고 10시 37분에 400명이나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고. 비박은 물론 친박조차 새누리당 의원들도 덮어줄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던 모양. 먼저 비박 이재호 의원. 이것이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예요. 공무원들이 서로 눈치 보잖아요. 이게 눈치정부죠. 눈치정부. 다음 친박 서창원 의원.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 추궁 중에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아닙니까?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장관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뭘 이렇게 많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장관 말이야. 장관. 정신머리에 틀림없어. 장관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본인 발언 시간에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겠구만 장관이. 이 사건이 얼만큼 국민에게 충격과 좌절을 준 사건이고 다시는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선 당신과 같은 이런 관리들이 내놓은 대비책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의 그런 인식을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이 사건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오전에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면서 장관 답변 들어봤는데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태 수습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가 아무것도 없어. 장관 오늘 당장 사표 내죠. 이상입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같이 간직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시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합시다. 나 혼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외칠 때 큰 메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망,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 시민들이 함께 모아 큰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잊지 마세요.